지금 아이고. 자, 뭐가 좀 잘못됐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왠지 특별한 방송상의 문제 없이 방송사고 없이 잘 넘어간다 했더니 또 방송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 참네. 분명히 제가 할 때는 멀쩡히 잘 됐는데 말이죠. 아유, 참 답답하네요. 자, 하루님 후원 감사합니다. 릴레이 가볍게 달려볼까요? 라고 이렇게 슈퍼챗 릴레이 하자고 제안을 주셨는데 아무도 안 따라주시네요.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베리님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영장 청구서, 심지어 액수도 안 맞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서서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요지가 뭐야? 주제가 뭐야? 그래서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정말 일리도 없고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것이더라 라는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심지어 전체 170페이지의 절반가량 한 80페이지 넘게 읽었는데도 본론에 들어가지를 않을 정도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라도 했어. 그건 그렇다 치고 뭔가 분량을 늘리려다 보니까 그랬다 했다 쳐. 좋게 받아들인다 칩시다. 주제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주제가 없을 수는 없고 주제가 안 보일 정도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다 쳐. 주제가 있긴 있고. 그러면 그 주제에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맞춰가고 거짓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를 아무리 분식회계를 한다 해도 분식회계도 숫자는 맞춰가면서 분식회계를 하잖아. 거짓말도 앞뒤 맞춰가서 해야 되고 손발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서는요. 액수도 안 맞아. 숫자가 안 맞아. 도저히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황당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낼 때 3학년 성적을 낸다. 3학년 평균점을 내면은 3학년 때 친 시험만 다 합쳐서 평균을 내야지. 2학년 때 친 시험을 갖고 오면 안 되잖아. 근데 아무렇게나 갖고 와요. 이제 이번에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거기 들어갈 게 아닌데 그냥 갖고 와. 그래 놓고 액수가 막 부풀려져 있어. 뭐야 이거? 그냥 부풀려져 있어요 그냥. 아까 설명을 했죠. 대장동 개발 이익, 성남의 뜰이라는 대장동 개발 회사가 대장동에서 얻어들인 총 수익이 9,500억 원입니다. 9,500억 원.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김만배가 얻었다는 수익 7,880억 원. 여기에 성남시가 얻었다는 1,850억 원. 합치면 얼마? 네. 9,700억 원이 나와요. 쑥 넘어가 버려. 계산이 오버돼 버려. 200억이나. 왜 계산이 안 맞지? 거기다 합치면 안 되는 숫자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빠졌다?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 들어간 비용도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터널 만드는 비용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 된다? 총액이 1조 5천억 원 이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합산액이. 아니 9,500억 원인데 왜 이거 합쳐버리니까 어떻게 돼? 1조 5천억 원이 나오지? 합하면 안 되는 것까지 합해버린 거야. 즉 액수가 안 맞더라. 자, 액수가 안 맞다.
너무나도 억지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액수까지도 안 맞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김현숙님, JD림님, 그 다음에 스투키님, 그리고 김현숙님, 예, 두 번 후원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콩이맘님, 오키님, JK님, 유형수님, 한선희님, K해바라기님, 네, 대리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예, 가볍게 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한선아님, 한선희님, 아, 액수가 안 맞다. 예, 액수 안 맞죠. 액수가 안 맞아요. 9,500억 원, 그러니까 성남의들이 걷어들이는 수익의 총액이 9,500억 원인데, 그러면 김만배가 얻은 수익하고 성남시가 얻은 수익하고 합치면 적어도 9,500원에 못 미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오버하더라도 그 선 부분에서 맴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합쳐버리면 어찌 된다? 예, 7,700억, 9,700억 원이 돼가지고 200억 원이나 오버를 해버려요. 그런데 거긴 또 뭐가 빠졌다? 공원화 사업, 터널 이런 거 다 빠져버렸어. 그것까지 합치면은 예, 성남의 뜰 이익이 1조 5천억 원까지 훅 불어나 버려요. 이 액수는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예. 사실 검찰도 알아. 알지? 아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걸 알고 그냥 숫자를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하나도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 제가 전에 그 말씀했었죠. 대법원 판결하고도 안 맞고, 법원 판결하고도 안 맞고, 뭐가 하나도 안 맞다. 어떻게 7,800억 원이 나오나? 도대체 이 숫자는 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되면은 총 합산된 총 전체 이익이 1조 5천억 이상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산 다시 해야 된다. 성남시가 걷어들인 수익도 다시 계산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검찰은 사람들한테 액수를 그냥 탁 던져 놓으면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야? 라고 따지지 않거든. 기자들도 안 따지거든. 옛날에는 따졌어요. 옛날에는 기자들이 7,800억 원이요? 4,400억 원 아니고요? 3,000억 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액수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랑 이거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졌어. 요새는 안 따지대. 그런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이 없나 봐. 하기사 브리핑 이런 거 가면은 질문하는 애들조차 없어. 헛소리나 찍찍 갈기고 심지어 어떻게 된다? 팀장이야 그거 물어봐봐. 물어보라고 지시하면 그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물어보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 있잖아요. 질문 엉뚱한 거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이게 참. 자, 베리님, 오리햇살님, 서윤희님, 네, JD리님, 네, 감사드리고요. 김현숙님, 예, 후원 다시 해주셨네요. 스투키님도 감사드립니다. 콩이맘님, 오키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한테 4,895억의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배임죄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 놓고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헛소리를 하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죠? 영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네. 도주? 어떻게 도주를 해? 제1야당 대표가.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면은 영장 청구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원석이란 얘도 정말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딴 소리를 했는데 기자들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좀 따져 물어야 되지 않나요? 따져 물을 기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바쁜 애들이지. 예? 저 이원석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바쁠 거지. 아니 영장 증거가 있는데 왜 영장을 청구하세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은 안 하나요?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영장 청구를 한다 만다 말이 되게 많았거든. 그러면서 그때 홍만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대검 수사기획관인 홍만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뭐 혐의가 중하면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지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렇지 뭐 혐의가 중하면은 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때도 이렇게 물어봤다고. 근데 그때는 물어봤던 내용들을 왜 지금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이렇게 검찰은 4,895억 원이라는 배임액을 정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끼워 맞춘 액수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최대치를 뽑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최대치를, 왜 4천억 원씩이나 되는 그 액수를 만들어내야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장동에서 나는 공익환수 5천억 원이나 했다. 5천억씩이나 내가 공익환수를 했는데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배임액이 뭐 1,000억, 2천억 돼가지고는 CR이 안 먹힐 것 같은 거야. 액수를 확 띄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액수가 안 맞아요. 자, 4,895억을 배임을 했다 그랬죠. 그랬으면 4,895억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더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못 벌어들였다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시가 대장동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뽑아낸 수익이 얼마? 어쨌거나 5,500억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법원 판단에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봅시다. 5,500 플러스 4,895억 얼마 나옵니까? 예. 얼마 나옵니까? 예. 훅 뛰어나가 버리죠. 1조 1조 원이 넘어버려요. 1조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성남의 뜰이 이 대장동 사업에서 거둬들인 이익의 총액이 9,500억인데 어떻게 합산을 하니까 1조 500억, 1조 300억이 나오죠?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지? 4,895억이라는 배임액을 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 네, 1조 넘어요. 1조가 넘어요. 1조 300억 정도 돼요. 이건 뭡니까? 이건 아까는 제가 200억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이건 얼마 차이가 나요? 네, 이거는 800억 차이가 나버리죠. 계산 안 맞습니다. 숫자 안 맞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검찰이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검찰은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손해를 입은 액수가 4,895억, 이걸 배임액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위례지구 사업 손실액은 211억, 성남FC 후원금은 133억,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를 그대로 인용해 버릴 경우에 총액은 얼마가 나온다? 1조가 넘어버리죠. 9,500억이 최대치인데 어떻게 액수를 합산해 보니까 1조가 훌쩍 넘어가 버려. 그럼 이 계산이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지. 말이 안 되는 계산이지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액수부터가 안 맞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공식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요. 검찰도요. 성남도시공사, 성남의 뜰이 대장동에서 거둬들인 이익이
9,500억 원이라는데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김만배 일당이 거둬들인 총이익은 7,800억이라 그래. 근데 이 중에서 김만배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1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6,700억은 부당이익이라고 주장을 해요. 전체 개발 이익의 70% 선이 6,700억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체 9,500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성남시가 한 6,700억을 먹고 김만배는 한 1,100억 정도만 먹어야지. 그건 너무 많이 먹었어! 라는 식으로 억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 사실이 있어요. 검찰이 맨날 전제 사실 가지고 뭐 장난질을 치는데, 자, 저도 이 전제 사실을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전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보세요. 대장동 개발 이익이 9,500억이라고 했죠. 9,500억. 근데 김만배가 얻은 이익은 7,886억이죠. 자, 그런데 검찰은 김만배가 기껏해서 1,161억만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 6,700억은 부당이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근데 6,700억이 어떻게 나온 거다? 개발 이익의 7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9,500의 70%라는 뜻이죠. 9,500의 70%. 그죠? 그러면 7,876억 요것도 보면은 이 9,500억 원의 일부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 9,500억 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전체 개발 이익의 70%를 70%가 6,725억이고 나머지 여기서 그 김만배는 요것만 얻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이제 배임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발 이익의 70%가 최대치라고 했으면 그거죠. 이 7,876억도 보면은 9,500억 원의 일부인 겁니다. 그죠? 자, 9,500억 원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막 설명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씩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검찰의 이 주장은요,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했었죠.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은 대장동에서 성남시가 거둬들인 수익이 5,500억 원에 달한다 라는 것은 허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옛날에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그 선거를 할 때 그 후보 유세를 할 때 내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 그래서 성남시가 거둬들인 수익이 5,500억 원이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다? 아니야, 그거 허위사실 아니야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즉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거둬들인 개발 이익은 5,500억 원에 달한다 라는 게 맞다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럼 5,500억 성남시가 거둬들인 수익이 5,500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앞으로 돌아가 보자. 김만배가 거둬들인 총 수익이 얼마? 7,886억. 그러면 김만배가 거둬들인 수익하고 성남시가 거둬들인 수익하고 합치면 얼마가 되죠? 이건 1조 3천억 원이 돼버리네, 이제 또.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이건 또 뭐죠? 와, 이거 계산이 하나도 안 맞다, 그죠? 자,
액수가 이거 뭐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뭐 맞춰보면 맞춰볼 때마다 뭐 액수가 하나도 안 맞아. 그죠? 또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지난해 12월에 김만배 등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재산 추징 보전 조치를 합니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법원이 판단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거둬들인 수익의 총액이 얼마다? 4,446억 원이다. 따라서 4,446억 원은 만큼은 추징 보전 인용액으로 잡아준 겁니다. 추징 보전 인용액. 그래서 범죄 수익의 총액이 4,446억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액수보다 더 많이는 절대 추징을 못해요. 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재산이면 다 추징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의 추징 보전액, 그러니까 범죄 수익이 4,446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이 전체가 지금 불법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이 추징 보전액 전체가 뭐냐면 대장동에서 거둬들인 수익의 총액이겠죠. 그러면은 또 안 맞네. 검찰은 7천억이라며. 이거 왜 4천억인데? 또 안 맞네. 하나도 맞는 게 없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건데? 자,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4,400억 원이 맞다라는 거. 왜?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도 보면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몇 페이지가 하는데 100페이지, 120페이지 정도쯤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택지 배당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표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다? 여기에 여기 떡하니 보여져 있네. 예. 자, 볼까요? 여기. 예.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예. 4,054억 원이라고 똑똑 돼 있네. 지들도 그렇게 하고 있네.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왜 딴소리래? 예? 도대체 검찰은 뭔 짓으로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지들 영장 안에서, 다른 문서도 아니고 지들이 제출한 영장 안에서 이렇게 숫자가 안 맞고 지랄이야? 예, 황당하지요? 근데 검찰이 알고 봤더니 장난질을 친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7천억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야? 지들도 이렇게 영장 청구서에 택지 이익은 4,054억 원이다라고 떡 써놨는데, 그럼 7천억 원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왔는데? 네.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택지 개발 이익,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이익에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이익을 합친 거예요. 이게 경실련에서 한 계산법이거든요. 택지 개발 이익에 아파트 분양 이익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7천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애시당초 수익 총액도 달라져야죠. 9,500억, 성남의 뜰 9,500억의 이익은 오로지 대장동 택지 개발에서 나온 이득이 9,500억이라는 의미예요. 아파트 분양 이익은 또 별개 따로 계산을 해. 따로 돼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애시당초의 총액 자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성남시의 이익도 더 커져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 근데 검찰은 이 7천억 원으로 그 김만배 일당의 액수를 키우면서 마치 그 대장동 택지 개발의 이익 중에서 7천억 원을 가져간 것처럼 아파트 개발 이익까지 덧붙여 놓고서는 마치 이렇게 하여튼 그 김만배의 이익을 좀 키우려고 억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고등학교 만약에 성적을 낼 때 3학년 합성 성적을 낸다라고 하면
3학년 때 친 시험만 합쳐야 되는데 2학년 때 친 시험까지 같이 끌고 온 거야.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을 낸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친 시험만 합쳐야 되는데 대학 가서 친 시험까지 같이 점수를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점수가 안 맞죠. 액수가 안 맞지. 총점이 틀려져 버리지. 그 총점을 그렇게 틀리게 했으면 모두가 공정하게 해야지. 나도 내가 만약 내 성적을 낼 때 3학년 성적 더하기 대학 1학년 때 성적까지 했으면 아이고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카메라가 확 꺼져 버리네요. 예, 내가 내 성적을 계산을 할 때 3학년 성적 더하기 대학 성적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 것도 3학년 성적 더하기 대학 성적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3학년 성적 더하기 대학 성적 해놓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3학년 성적만 이렇게 하면 이게 공정해져요? 공정 안 해지지. 근데 검찰이 딱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헷갈리게끔. 기자들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면은 알겠죠. 발견을 했겠지. 근데 기자들이 그 누구도 그걸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돈장난을 하는데도 티가 안 난 겁니다. 아까 검찰이 뭐 김만배 측이 뭐 이익이 7,800억 원인데 원래는 6,500억 원 이하로 내려왔어야 되고 막 이렇게 주저리 설명할 때 기본 분모, 기본 액수가 뭡니까? 성남의 뜰 도시개발공사가 걷어들인 9,500억 원 중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최대치는 9,500억 이내에 들어와야지. 그죠? 근데 액수가 하나도 안 맞지. 자, 도대체 그러면은 성남 대장동에서는 이익이 얼마가 난 겁니까? 그 이익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성남의 뜰,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이 함께, 화천대유와 성남시가 함께 만든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의 이익은 9,50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만배가 걷어들인 수익은 4,000억이에요. 4,050억 정도예요, 딱. 그리고 성남시가 걷어들이는 수익은 5,500억입니다.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도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화천대유 뭐 김만배가 이렇게 이익을 얻었다라고 이거는 이미 보도도 여러 차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성남의 뜰, 대장동 택지 개발을 통해서 걷어들인 이익은 4,040억이 맞아요. 그걸로 그건 명백해요. 그런데 자, 이걸 액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이래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익이 3,600억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거는 성남의 뜰과는 상관없이 추가 수익인 거죠. 추가 수익. 그죠? 그래서 합쳤을 때 7,886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남시도 아파트 분양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성남시의 아파트 분양이익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이익이 얼마다? 1,850억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공단 공원화 서판교 터널까지 합치면은 성남시가 거둬들인 총 이익은 7,353억에 해당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 1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뭐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였다? 이 부분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였죠. 여기를 포함시켜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았던 거예요. 마치 3학년 성적을 내는데 불현듯 끼어든 2학년 성적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액수가 안 맞은 겁니다. 검찰은 이 액수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예, 고의적으로 액수 숫자를 틀리게 넣은 겁니다. 이재명 나쁜 놈 만들려고. 얼마나 검찰이 나쁜 짓을 했는지 여기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파트 분양이 이거는요, 성남의 뜰 이익하고는 별개예요. 근데 성남의 뜰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예, 카메라가 막 꺼져버렸네요. 예.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사실 이 부분은 성남의 뜰 이익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검찰은 굳이 이거를 같이 계산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모두 헷갈리게 된 것이고 숫자가 하나도 안 맞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3학년 내신 성적을 내는데 불현듯 끼어든 2학년 성적인 거죠. 검찰도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이재명을 나쁜 놈 만들기 위해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끼워 넣었던 거죠. 이거는 검사가 작정하고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이거는 검사가 국민을 속인 겁니다. 국민을 속인 검사는 내쫓아야 돼요. 말 그대로 탄핵을 받아 마땅한 거죠. 탄핵당해야 될 검사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